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 다봄 출판사. 제9장 여행하는 제빵사. 다무라와 후미가 프랑스 생피에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회 옆에 있는 공동화덕에 불이 켜져 있고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다. 그날은 옛 생활을 추억하며 저마다 가져온 음식을 공동화덕에서 함께 조리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행사 날이었다. 공동화덕은 2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마을에 빵집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집에서 만든 빵 반죽을 이 공동화덕에 가져와서 구워 먹었다고 한다. 그러다 마을에 빵집이 생기자 점차 공동화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언제부턴가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혔다. 그렇게 잊힌 공동화덕을 르포닐드 세드르의 부부가 중심이 되어 복원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행사의 기원이 되었다. 행사는 해가 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피타, 피자, 키슈 등이 차례로 뜨거운 화덕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든 쿠키도 함께 넣었다. 공동화덕 주변에 모인 주민들은 식전주를 마시며 화덕의 불빛을 바라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공동화덕에서 갓 구워진 음식이 나오면서 모임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먹고 나서 마시고, 마시고 나서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화덕의 온도가 내려가면 디저트로 먹을 케이크나 타르트를 구울 차례였다. 그것까지 다 굽고 나자 커다란 화덕이 텅 비었다. 하지만 음식이 다 떨어져도 떠나기가 아쉬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한 화덕 주변에서 머물러기며 한밤중까지 수다를 즐겼다. 아마 200년 전에도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런 달빛 아래서 공동화덕을 둘러싸고 요리와 수다를 즐겼겠구나 하고 다무라는 생각했다. 그 시절과 같은 일을 200년이 지난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감탄하면서. 다음날 다무라는 오랜만에 르포닐드 세드르의 빵 공방을 구경했다. 다무라는 이번에 꼭 드리앵의 장작 화덕에 비해 훨씬 더 사용하기 좋아 보이는 프랑스식 장작 화덕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다무라가 사용하는 장작 화덕은 빵을 넣는 화덕의 바닥에 직접 장작을 태우는 방식인데 르포닐드 세드르의 장작 화덕은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빵을 넣는 화덕 아래에서 장작을 태우고 주물로 만든 그라라는 도구로 열기를 위쪽 화덕으로 보내 화덕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되면 장작이 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연기나 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빵을 넣는 화덕의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아 청소도 편하다. 게다가 이 프랑스식 장작 화덕은 한 번에 구울 수 있는 빵의 양도 다무라가 사용하는 장작 화덕보다 훨씬 많았다. 다무라가 3번에 나눠서 구웠던 빵을 단 한 번에 구울 수 있을 정도였다. 다무라가 사용하는 장작 화덕으로는 빵을 한 번 굽는데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번을 굽는데 1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프랑스식 장작 화덕으로는 단 4시간이면 충분했다. 장작 화덕을 프랑스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일이 수월해질 것 같았다. 다무라는 드리앵의 프랑스식 장작 화덕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장작 화덕 장인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구할 수 없는 부품을 프랑스에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겨울에는 프랑스 북서부 브루타뉴 지방을 돌아다녔다. 다무라와 후미는 우연히 찾은 빵 공방을 들여다보며 빵 만드는 모습을 구경해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제빵사인가 보네? 환영합니다. 들어와서 구경해봐요. 라며 빵 공방의 주인 세르주가 반갑게 맞이했다. 세르주의 빵 공방에는 다무라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커다란 장작 화덕이 있었다. 르포닐드 세드르의 화덕도 컸는데 세르주의 화덕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한 번에 무려 200kg의 빵을 구울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다무라가 장작 화덕에서 구울 수 있는 빵의 양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많은 양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화덕이 공방 안에 3개나 있었다. 우와, 대단하다. 아마 어린 시절의 다무라였다면 너무 놀라서 코피가 났을지도 모른다. 세르주의 장작 화덕은 다무라의 장작 화덕처럼 빵을 올리는 바닥에 직접 불을 피우는 구조였다. 다만 다무라는 장작을 사용하는데 이 공방에서는 나뭇가지 묶음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뭇가지는 장작보다 가늘어서 불에 잘 타고 재도 적게 나온다고 했다. 또 나뭇가지는 잘라도 다시 자라기 때문에 매년 수확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연료였다. 여기에 더해 세르주의 공방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모두 태양광과 풍력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 제빵사들이 환경 문제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것에 다무라는 감탄했다. 다무라와 후미는 세르주의 가게에서도 빵 만드는 것을 돕기로 했다. 세르주 부부가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도 있었다. 우선 세르주 부부는 빵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모자를 쓰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빵을 둥글게 마는 방법도 엉성해 보였다. 그리고 화덕에서 나오는 빵에 재나 숯이 묻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빵이 조금 갈라지거나 부풀어 오르지 않아도 빼내거나 하지 않았다. 만약에 일본에서 이런 상태로 빵을 팔면 바로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을 텐데 여기는 프랑스였다. 시장은 그 나라의 부엌이다. 그러니 그 나라에 대해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면 된다고 말들 한다. 프랑스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마르쉐가 열리고 이곳에서는 삐뚤빼뚤한 모양의 채소나 과일을 아무렇지 않게 팔았다. 조금 못생기거나 흠집이 있는 상품도 맘만 같으면 넉넉하게 이해해주는 편이었다. 마음이 넓다고 해야 할까? 낭비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다무라는 프랑스 사람들의 이런 면이 아주 좋았다. 세르주 부부가 빵 만드는 것을 보면 언뜻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빵 자체는 매우 고급스러웠다. 밀가루는 공방 방앗간에서 금방 빻은 신선한 밀가루를, 밀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만 사용했다. 그리고 빵은 화덕에서 천천히 구워냈다. 세르주 부부는 무엇에 공을 들이고 덜 들일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빵의 겉모양보다 맛으로 경쟁하는 빵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완성된 빵은 질투가 날 정도로 맛있었다. 다무라는 프랑스에서 풍요롭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은 옷을 살 때 값을 더 주더라도 질이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입는다. 집도 돌로 짓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고치면서 살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마음에 드는 것을 사서 소중히 다루며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낭비가 적고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햄은 햄 가게에서, 야채나 과일은 식료품점에서, 빵은 빵집에서 사는 것이 많다. 어릴 때부터 장인이 만든 제품을 고르라고 부모가 가르친 결과다. 주말에 열리는 마르쉐에서는 신선한 식료품을 구입한다. 프랑스가 농업국가여서 그런지 음식도 대체로 맛있는 데다가 저렴하기까지 하다. 빵 하나만 보더라도 큰 빵을 사서 일주일에 걸쳐 천천히 먹는다. 그래서 갓 구운 빵보다 하룻밤 묵힌 빵이 맛도 향도 더 깊고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지혜가 프랑스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절대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무리해서 일하지 않아 보였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필요 이상의 돈을 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일하는 시간 못지않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무라처럼
일이 전부인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프랑스 사람들의 생활은 대체로 여유 있어 보였다. 일본 사람들은 집이든 자동차든 무엇이든 대체로 새 것을 좋아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처럼 오래된 것의 장점을 안다면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빵도 갓 구운 빵보다 사실 하룻밤 묵힌 빵이 더 맛있으니까. 다무라와 후미는 봄에 프랑스를 떠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있는 유명한 빵집 그라거에서 연수했다. 이곳에서도 다무라 부부는 일하는 방식에 놀랐다. 두 사람은 아침 8시부터 그라거의 공방에서 젊은 제빵사 데니스와 함께 빵 반죽을 만들었다. 본래 데니스 혼자 했던 작업을 3명이 나눠서 하다 보니 준비된 빵 반죽으로 빵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점심 무렵에 끝났다. 그러자 데니스는 내일 또 보자는 인사를 하고 곧장 퇴근했다. 공방에 덩그러니 남겨진 다무라와 후미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멀뚱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를 본 장작 화덕 담당자 발탄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 두 분도 퇴근하세요. 4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퇴근이라니. 두 사람은 잘못 드는 거라고 생각했다. 여우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꼼짝 않고 있자니 발탄이 이어서 말했다. 오늘은 두 사람이 도와줘서 평소보다 빨리 끝났지만 여기서는 보통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해요. 뭐라고요? 하루 5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고요?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던 다무라로서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날 하루 어쩌다 일이 빨리 끝난 게 아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점심 무렵이면 일이 끝났다. 그때마다 데니스는 바로 내일 보자며 인사를 하고 퇴근해버렸다. 그라거는 빈 시내 중심에 자리 잡은 매우 인기 있는 빵집이다.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 빵집인 르포닐드 세드로와는 달리 근처에 유명한 오페라 극장, 대성당, 궁전 등이 있어 빵을 사들고 나가는 손님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일 빵을 엄청나게 많이 만든다. 그런데도 점심시간이 지나면 퇴근하는 직원이 있다니. 이게 꿈인가? 빵집 일이 이렇게 편하면 하루하루가 즐겁겠네. 점심이면 일이 끝나다 보니 다무라는 퇴근길에 미술관에 들러보기로 했다. 미술품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물론 그라거의 모든 직원이 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무라 일행이 퇴근할 때 장작 화덕 담당자 발탄은 계속 일했다. 다무라가 물어보니 발탄은 그날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한다고 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오스트리아에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려는 순간 발탄이 덧붙인 말에 다무라는 또 놀랐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쉬는 거예요. 다무라는 줄곧 빵은 정성을 들일수록 맛있어진다고 믿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렇게 유럽의 유명 빵집을 돌아다니다 보니 꼭 그렇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대충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라가의 빵도, 세르주가 만든 빵도 다무라가 2배의 시간을 들여 만든 빵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만드는 방법이 다소 엉성해도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매일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 빵을 먹는 사람의 까다로운 입맛조차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말이다. 빵을 먹는 손님과 빵집에서 일하는 제빵사 모두 행복하다면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 바로 이거였어. 이게 행복 레시피지. 중요한 것은 적당히 하는 거야. 너무 과하면 안 돼. 일을 오래 하려면 그래야만 해. 다무라는 유럽의 제빵사들이 옛날 방식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로 반짝 인기 있는 빵이 아니라
100년 이상 사랑받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라고.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빵이다 보니 그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행복하고 이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또 100년을 이어온 빵은 누구나 먹고 싶어하고 맛보면 행복해지니 100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무라는 분명 이러한 빵이 진짜 빵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날 황홀하고 고소한 빵 향기에 이끌려 시작된 다무라의 진짜 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끝이 났다.